5월 1일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미국의 현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 미국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옐런 장관은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오는 6월 1일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은 이 4경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데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이 빚 때문에 당장 다음 달에 망할 수도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앞으로 국제 이슈와 외신 기사를 소개해드릴 저는 아나운서 박세정이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소식으로 미국 디폴트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디폴트가 뭘까요? 직역하면 채무 불이행, 말 그대로 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란 뜻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이 빚을 갚지 못해서 디폴트에 빠진 나라의 비극을 여러 번 목격했었죠. 중국에 진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했던 스리랑카, 물가는 50%나 올랐고 경제난 때문에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대통령이 몰디브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또 남미의 유럽이라 불리던 아르헨티나도 이 디폴트 상황을 맞아서 물가가 100% 넘게 올랐고요. 거리부터 공항까지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IMF라는 트라우마가 있고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빚을 못 갚는다? 얼핏 들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원래 세금과 관세 등을 통해서 수입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보다 지출이 훨씬 큰 나라라는 점이죠. 2001년 이후로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고 해요.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또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에 군대, 학교까지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항상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국채를 발행해서 모자란 예산을 충당해 왔는데요. 국채는 쉽게 말해서 이 돈을 빌리고 그 증거로 써주는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하면 다들 강대국, 패권국, 킹달러 이런 모습 떠올리시잖아요. 미국 정부는 이런 탄탄한 국가 신용과 이 달러라는 든든한 기축통화 덕분에 그동안 맘 놓고 국채를 찍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국채를 미국이 떼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미국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이 무려 4경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매년 4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해 왔는데 이게 고스란히 국가의 총 부채로 적립되고 있던 거죠. 그 결과 올해 1월에 미국의 부채 한도가 상한선을 찍었고 미국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부채 한도는 말 그대로 빚을 얼마까지 낼 수 있을지 그 한도를 법으로 정해둔 건데요. 앞에서 한 표현처럼 쉽게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부채 한도가 정해둔 상한선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 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도를 올리거나 또 기한을 유예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조정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채 한도를 높였던 게 2021년 12월이었고 1년 반도 안 됐는데 벌써 마통 바닥이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부채 한도를 정해두는 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미국과 덴마크밖에 없는데요. 두 국가를 비교해보면 덴마크는 처음 부채 한도를 도입한 1990년대부터 워낙 높게 상한선을 책정해 놨어서 그동안 정부와 의회가 힘겨루게 할 일이 없었어요. 반면에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39년 첫 부채 한도를 459억 달러로 잡았고 이후 계속 부채 한도를 올려왔습니다. 지금은 31조 4천억 달러가 됐고요. 1960년 이후로만 80번 가까이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또 한도 적용을 연장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부채 상한선에 다다를 때마다 또 이걸 의회에서 높이네 마네 연장을 한 해 만에 할 때마다 미국은 물론 이 세계 경제가 들썩거리니까 아예 부채 한도 제도를 폐지해버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에 정부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빌릴 수 있다는 이 부채 상한선을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관련 법을 손대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 상한선 조정은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라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 진짜 디폴트 상황이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외신들은 이에 관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3일 ABC 뉴스에서 게재한 디폴트가 당신에게 미칠 영향이라는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옐런 장관은 미국의 가정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정말 디폴트 상황이 오면 군인이나 공무원이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정부가 발주한 공공사업을 진행한 사업자들은 대금 지급을 무한정으로 기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가장 큰 문제로 이 사회보장제도 위기가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6,6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막히면 미국 사회가 큰 혼돈에 빠질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의료보험 문제, 주택 지원, 또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도 구멍이 날 수 있고요.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CNN은 이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주식 가치는 3분의 1만큼 하락할 거고 10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봤습니다. 시중의 이자율이 국채 수익률을 기반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인플레이션 같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가 더 높아진다? 그 파장은 엄청나게 크겠죠. 우리나라도 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이 디폴트 이후를 엿볼 수 있는 비슷한 전례가 있습니다.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 때도 지금처럼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컸는데요. 이때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벌어졌고 이게 디폴트 시한 막바지까지 타결이 안 돼서 결국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기존 AAA에서 AA 플러스까지 강등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했고요. 코스피 지수도 2712에서 1801까지 추락했죠.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서 주식이 하락하는 건 물론 이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0.2에서 0.3%포인트나 내려가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디폴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 달러화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도를 증액하면 되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부채 상한 한도를 높여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걸 들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 부채가 상한선에 이르기 전에 의회가 먼저 한도를 올려줘 왔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치계의 분열과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언젠가부터 이 부채 한도 문제가 여야의 싸움 종목 중 하나가 돼버린 거죠. 앞에서 설명한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의 상황만 봐도 그렇죠. 지금 공화당은 알았어, 부채 한도 올려줄게. 그런데 정부 지출 삭감 약속 먼저 해. 안 그러면 안 해줄 거야. 너네 낭비 너무 심하잖아. 이런 식으로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는 일단 특별 조치를 시행해서 보유 현금을 풀어서 급한 곳부터 돌려 막으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데요. 이것도 6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공화당 대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 이어지고 있는 이 싸움에서 양측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쟁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선 공화당은 의원 43명이 똘똘 뭉쳐서 공동성명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지출 삭감을 포함한 재정 개혁 없이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하원은 책임감 있는 첫걸음을 내딛고 협상 테이블에 나왔는데 대통령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 여기서 공화당은 imperative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의 이런 뜻이거든요. 비슷한 뜻의 vital이나 essential과는 다르게 imperative는 명령을 하는 뉘앙스가 담긴 단어입니다. 엄청 세게 말을 한 거죠. 공화당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 바이든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holding the economy hostage. hostage, 인질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비난을 하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수백만 미국인의 경제적 생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미국 의회 내 의견이 충돌하면서 이 디폴트 문제의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고요. 결국 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문제는 해결이 날 때까지 금융시장이 요동칠 건 불보듯 뻔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미국은 디폴트에 빠지게 될까요? CNN은 그 가능성이 제로는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CNN은 리서치 제공업체인 MSCI의 모델링 결과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디폴트 확률이 약 2%로 계산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1월보다 5배 정도 증가한 거라고 하죠. 기사를 보면 MSCI 책임자는 디폴트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물론 적지만 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미국이 진짜로 디폴트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당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화당과 대립 중이라고 해도 디폴트에 빠지는 상황을 만들 일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은 연례 행사다라면서 큰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요. KBS 뉴스에서는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 미국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누구도 미국이 다음 달에 망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이런 식의
특파원 리포트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안팎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디폴트 위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국제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